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도내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해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로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백석제 대신 월명체육관 압족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에서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민들도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도청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카메라도 앞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떨립니다. 어제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강진의 여파가 200km 떨어진 전북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김제 황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집안 내부 20여 곳에 크고 작은 금이 갔습니다. 30-40초 그렇게 흔들려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지진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균열이 100군데 갔네요. 또한 전주역에서도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 4대가 지연돼 승객 150여 명이 길게는 1시간가량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주 용동 간에 지진이 감지가 돼서 일부 구간을 서행을 했고 9시 57분 이후 열차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잡화점 등에서 진열대의 상품들이 흔들렸고 특히 고층 건물에선 액자가 떨어지는 등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카운터 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계속 흔들려서 저는 누군가 이거를 건든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흔들려가지고 무서웠어요. 전북 지역 소방서와 경찰서에는 1,8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지자체마다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추가 지진과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는데 무슨 일이냐, 지진이 난 게 맞으면 어디에서 지진이 났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내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민 대다수는 긴급 재난 문자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쌀값 폭락에 성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방향을 내놓았지만 재탕3탕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빼곡한 논을 트랙터가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농민단체 회원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은 것입니다. 80kg 기준으로 8월 첫째 주 14만 원대 초반이던 쌀값은 한 달 새 5천 원이 빠졌고 지금은 13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한 미국 처리장이 매입한 조생종 햅쌀값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떨어졌고 항상 고공행진을 하던 경기도 지역 유명 브랜드 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농민들 죽으라고 풍령농사 절하고 해놓고 풍령농사 지니까 니들 때문이라고 한다라면 농사 안 지어야죠. 정부가 자기들이 할 일을 못 해놓고 농민들 탓, 또 소비가 줄어서 그런다 국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쌀값 폭락은 재고미 증가, 특히 수입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 재고미 33만 7천 톤 가운데 수입쌀 비중은 15%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미 39만 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 톤은 이미 시장에 풀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10월경에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책을 수립해서 공공비축미 확대와 함께 해외 원조 같은 방식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만이 쌀값 폭락 사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환자들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종합병원 의사 46살 박모 씨와 브로커 54살 이모 씨를 각각 의료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4년여간 교통사고 환자 등에게 접근해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한 뒤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발주공사와 관련해 현직 군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보험죄수사대는 고창군의회 이모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고 군청 발주공사를 하도급받은 혐의로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50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의 의원을 불러 뇌물수수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가 수주한 군 발주공사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부지가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백석제 대신 월명 경기장 앞쪽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부지에는 2022년까지 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월명 경기장과 소방서가 자리한 도로변 농경지에 군산 전북대병원이 들어섭니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예정부지를 기존 백석제에서 이곳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제일 때는 사실 이제 아예 그런 기반들 다 다시 닦아야 되지만 다운타운에서 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정부지였던 백석제는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의 최대 군락지인 점 등이 밝혀지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높았고 결국 4년 만에 철회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5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 센터와 소화기 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을 갖추고 오는 2022년 1월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 치유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곳 새 부지는 당초 백석제보다 토지 매입 비용은 증가하지만 기반 시설에 드는 비용은 줄어듭니다. 절감되는 83억 원은 병원 시설에 대체 투입되고 전체 사업비 2,560억 원은 유지됩니다. 잘못된 입지 결정으로 5년을 그대로 보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새로운 부지의 확정으로 뒤늦게나마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은 군산 백석제가 지금은 생태 습지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조치하지 않으면서 물이 말라가고 희귀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환경 파괴 우려로 병원 부지에서 철회된 군산 백석제.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 등 400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북방개와 남방개 식물이 공존하는 습지 생태로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석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병원 건립 예정지로 남아있다 보니 저수지에 물을 전혀 가둬놓지 않은 겁니다. 습지가 말라가면서 멸종위기 수생식물인 동미나리와 물고사리 대신 갈대가 상당 부분 들어쳤습니다. 날도 가물어서 그나마 물도 없는데 계속 물이 흘러가 버린다면 그 물에 의존해서 살던 여러 가지 그 동미나리를 비롯한 뭐 이런 것들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수위 유지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 부지 선정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협의 요청이 되면 저희 공사도 유연하게 협의에 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건립 계획을 정부가 반려할 만큼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생태환경 자원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앞두고 이번에도 외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0일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27일에는 동유럽으로 각각 열흘간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시와 의회 방문 등 공식 일정은 3곳에서 4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관광지 방문으로 외유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지 시의회 의장은 250만 원의 현행 연수비로는 전문성을 띤 국외 연수가 불가능하고 외유성 연수라도 50만 원을 추가 부담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말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0건을 적발해 33건을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원산지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4건, 떡류 3건 등이며 일반 음식점에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11건에 달했습니다. 2017학년도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 전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교무실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하나의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정시부터 적용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은 올해 수시 모집 응시의 첫걸음입니다. 학생부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접의 기초 자료인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저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잘 쓰도록 노력 중입니다. 지망하는 대학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는 마무리 수능 시험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나 수능 최저에 대해서도 최대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지난 9월 모의평가 결과 등을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 대학과 학과를 선정해야 합니다. 추천서나 또 자소서나 아니면 자기 증빙 서류 같은 서류들이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마감 일정까지 그것이 확실히 제출이 되는지 확인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올해 대학 수능 시험에 도내에서는 2만 1,0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9일까지 수능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239명이 줄어든 2만 1,064명이 응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시 지원에 따른 대학별 고사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을 대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고등학교에 당부했습니다. 학생 간 성범죄와 관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동성 간에 빚어진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학부모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도 학교폭력관리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김제 청하면 62살 문모 씨의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바깥에 모아둔 고물이 모두 불에 타고 주변에 유독가스가 나오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 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가 추석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 대책이 추진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일주일 만에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무주군 직거래 장터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모두 9곳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판매 추세라면 연간 200억 원 매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직접 생산한 농가에는 소득을 올려주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추석 연휴 닷새간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폭염 속 여름 가뭄으로 우려되는 추석 연휴 급수 사고에 대비해 운영되는 상황실에서는 운반 급수차 등을 갖추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비상급수 상황실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완주군이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생산량이 많고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 딸기묘 설향 5만 주를 삼례와 고산, 운주, 구이 등 주산지 장목반에 분양 공급합니다. 구절초 축제장인 정읍 산내면 출영천에 추억의 징검다리가 설치되었습니다. 75개의 돌로 구절초를 형상화한 추억의 징검다리는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제11회 구절초 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즐길거리로 개방됩니다. 앞으로도 구절초 테마공원의 자연 친화적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국 최고 가을축제로서의 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강화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막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음 달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은 한가위를 맞아 오는 16일과 17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전주 마당창극 특별 공연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닷새간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추석 특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인 김동식 초대전을 오늘까지 갖습니다. 사진과 미술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강홍구 개인전이 오는 25일까지 서학동 사진관에서 열립니다. 독도박물관 공동특별전이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0회 도승산 청정 메밀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경읍시 고부면 입성리 발레 언덕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발표회가 오늘 고창읍성 앞에서 열립니다. 무주군은 오늘까지 군청 후정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민 추석맞이 노래자랑 행사가 오는 16일 함열 아사달 체육공원 야외 무대에서 있습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은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하이 상강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0도, 전주 29도, 무주 28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